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강사 백대호입니다. 일단 오늘 5월 모의고사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시험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쉬운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쉽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등급 컷을 보니까. 그래서 문항들을 어떻게 하면 잘 격파할 수 있는지 오늘도 좀 잘 배워가도록 합시다. 일단 이번 영상은 공통부터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간단한 지수 법칙이고 밑을 2로 통일한 다음에 지수끼리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이고요. 자, 2번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조금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루트 무한대 빼기 루트 무한대인데 이 차일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으로 좀 상수를 조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4x 한 다음 이쪽에다가 더하기 4를 해주셔도 풀이에 전혀 지장이 없고 무방해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빼기 x가 있으니까 유리화하는 것보다는 얘를 x 플러스 2라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하고 잘 계산하면 되고 얘는 너무 많이 쓰는 거라서 그냥 2번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도 그냥 D가 4죠. 그래서 한 칸 더 가면은 A2는 5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우리 대입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과정인데 계산할 때는 로피탈 비스무리한 거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1은 4 대입해서 얻어주시고 계산하면 이 F'1은 6이다 가지고 F'1은 3 얻으면 3번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각변환인데 얘도 사인 값을 마이너스 5분의 4로 얻어내고 나서 코사인이 음수라고 나와 있으니 3, 4분면에 있는 이제 5분의 그러니까 5, 3, 4, 5 비율 가진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번 봅시다. 자, 6번 보시면 함수 fx의 식이 그리기 되게 좋게 나와 있어요. x의 세제곱에다가 ax의 제곱 더하기 3a인데 우리 다들 상수 빼고 여기 1차항까지만 묶어서 계산을 잘 하니까 얘도 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이제 y는 3a랑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a에서 뚫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개형이 그러면 극대극소를 가질 건데 이쪽에 0 마이너스 a가 되는 순간 극대값의 x좌표가 0이 돼버리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접점의 좌표를 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쪽 극소는 x는 0에서 그 다음 극대는 마이너스 2에서 가짐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극소값이 y는 3a하고 잡힙니다. 그래서 상수만 빼놓고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a에서 뚫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생각하면 그리기가 더 쉽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게 아까 우리 얘를 묶어서 나온 마이너스 a였죠. 그래서 a는 3임을 되게 간단하게 구했고 문제에서는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3을 마저 넣어주시면 9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3차 함수의 모양 그리고 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문제니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다항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대요.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를 도함수로 증가함수 판단할 때 특히 다항함수면 상수 구간이 없었으니까 등호를 꼭 껴준다 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만족하도록 f1 값을 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한테 이 인수를 보아하니 x는 1이라는 한 개에 무조건 뚫는 교점이 하나 생겨 있는데
2차 함수는 얘를 뚫는 순간 어떻게든 음수인 값이 나오게 되니까 뚫지 말고 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x 빼기 f1은 0이다를 풀면 무조건 x는 1이 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f는 1이, f1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그럼 f'x의 식이 이 f1을 3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3에 x-1의 제곱하고 바뀌게 되는데 우리 이거 전개해서 적분하지 말고 한 번에 적분해도 괜찮죠. 고배미분의 역과정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f의 x는 x-1의 세제곱 한 다음 더하기 1 넣었을 때 3이 될 수 있도록 3 적분상수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쪽에다 2 넣으면 4 2번 체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얘도 문제가 조금 좋은데 저는 3등분점이라는 주제로 얘를 말씀을 드릴게요. 삼각함수의 3등분점 비율관계라고 합시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은 두양수 a, b라고 나와 있고 fx가 식이 예쁘게 나와 있어요. a의 코사인 bx 하고 근데 a, b가 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는데 뭐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기가 6파이라고 했으니 일단 주어진 b를 한 방에 결정할 수 있겠죠. 주기는 b분의 2파이 원래 절대값 씌워져야 하지만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6파이니까 b는 이제 3분의 1 하고 나오겠네요. 그럼 다음에 파이부터 4파이까지 fx의 최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얘를 그려볼 건데 축이 너무 예쁘게 설정이 잘 돼 있고 얘를 제가 a-a 상한선 결정해 놓고 그려볼게요. 자, 그럼 코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질 건데 한 주기가 6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6파이를 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절반이 3파이가 되는데 여기 절편이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근데 이 2분의 3파이에서 파이인 지점을 찍어라 라고 하면 요 2분의 3파이를 3등분 하고 나서 두 번 간 게 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비율 관계를 여기 파이라고 찍어주시면 되고 얘네 y는 2분의 a다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쪽이 이제 3파인데 여기에서 또 파이만큼 가야 되니까 얘는 점대칭 관계로서 뭐 이렇게 찾으셔도 돼. 점대칭은 아닌 것 같고 얘를 이제 또 밑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a를 그었을 때 여기에 4파이가 찍힌다라고 확정 지어도 괜찮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그냥 그래프의 모양이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한 주기 보면 되는데 우리는 최대값을 1이라고 받은 거니까 얘가 1인 상태죠. 아, 그래서 a도 2라고 결정이 됐고 여기 3분의 1 나와 있으니까 a 더하기 b는 3분의 7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번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고 여기에서 해석이 안 돼서 빨리빨리 치고 나가지 못한 학생들은 뒤에 4점짜리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점짜리 9번부터 우리 어떻게 격파해야 되는지 칠판 한번 지우고 나서 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라고 줬고 그 다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AN과 SN이 동시에 등장하는 점화관계식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A4 줬고 A1 곱하기 A6인데 우리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이용하다 보면은 무조건 n이 1일 때는 조심해야 하죠. 그래서 얘도 n이 1일 때 그리고 나머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나눠서 잘 구분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저는 쓰고 갈게요. n에다가 1을 넣으면 a의 2가 1 빼기 4a1, a1과 s1은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적을 수 있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는 뭘 할 수 있는지 써볼 건데, 그 결과는 제가 여기서 연산을 하고 적어 드릴게요. 자, 우리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게 n 대신에 n-1을 넣어서 연산을 해서 그런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n 대신 n 플러스 1을 넣는 게 너희가 무작정 계산을 할 때 좀 더 신경이 덜 쓰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고 얘를 계산할 겁니다. 어차피 결과는 동일해요. 그럼 얘네들을 뺀다고 치면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뺀다고 치면 a의 n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빼기 a의 n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얘네들 소거되고 얘한테서 얘를 빼는 건데 우리 마이너스 4를 묻게 되면은 a의 n 플러스 1만 남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a n 플러스 1만 넘기면 공비가 결정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는 a의 n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3a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써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다 n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바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걸 알아냈으니 첫째 항에 의해 뭔가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항들도 다 결정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첫째 항을 준 게 아니고 A4를 줬으니까 A4로 모든 항들을 좀 표현해 봐야겠죠. 그러면 얘한테서 A의 N은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A의 4에다가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 얘의 N-4제곱으로 쓸게요. 왜냐하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AN이 등비수열임이 확실해요. 그런데 1일 때만 관계식이 조금 다르고 2일 때부터는 공비가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하니까 이 이상인 항을 기준으로 제가 식을 작성하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게 A1과 A6이기 때문에 여기 A2를 알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무리 해봅시다. n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면 a의 2가 a4, 4에다가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은 9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1-4a1인 거니까 정리해주면 a1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a1 넘어가면 9분의 5, 36분의 5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a6 구해야 돼요. n에다가 6 넣읍시다. 그럼 a의 6은 a의 4에다가 6 넣었으니까 3의 제곱이라 9고 얘는 36이네요. 아, 그래서 A6이 36, A1이 36분의 5니까 둘이 곱하면은 5 하고 1번 택할 수 있겠죠. 9번이 그래서 휙 풀려고 하다 보면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잘 안 넘어갈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가지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합시다. 실수 m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속도가 각각 주어졌죠. 그런데 0부터 2까지 두 점이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해야 한대요.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하는 거니까 일단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 3t의 제곱 더하기 1 dt, 얘가 0부터 2까지 절대값 mt 빼기 4의 dt, 얘와 같아야 해요. 근데 얘는 어차피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양수임이 보장된 함수니까 절대값 벗겨도 되고 t세제곱 더하기 t에 2랑 0 넣고 빼면 10이죠. 그래서 1차 함수의 절대값 씌운
요 정적분이 10이 되도록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1차 함수의 개형이 m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0,-4를 지난다 딱 하나뿐이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m이 기울기가 음수일 수도 있죠. 그럼 이쪽에 이렇게 좌표 평면이 그려진다고 하면 0,-4를 절편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거야. 얘를 뒤집어 올려. 그럼 쭉 증가하는 개형을 볼 거고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2가 어딘가에 뭔가 있을 거고 우리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 정도는 볼게요. 얘 절편이 4인데, 자, 지금 사이즈 좀 양해해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밑에 부분이 8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위에 부분의 넓이가 2가 돼야 정적분 값이 10이 될 수 있겠죠. 근데 x 증가량이 2였고 y 증가량이 2인 상태여야 하니, 삼각형의 넓이가 2여야 하니 얘 기울기, 뒤집혀 올라간 기울기가 1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원래 뒤집히기 전에는 마이너스 1이었다 해서 m은 마이너스 1 하나가 된다는 거 그림으로, 넓이로 저 사다리꼴 가지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제가 m이 양수인 부분을 볼 건데, 양수면 여기에 절편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n분의 4인데 n분의 4를 기준으로 2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판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제가 2가 여기 왼쪽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n분의 4라는 이 절편이 2보다 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얘도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좀 잘 이용해 볼 건데, 이렇게 그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4야. 그럼 2가 이쯤 어딘가에 있다고 했고 우리는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가 8인데, 자, 요 직사각형 넓이가 8입니다. 그런데 요 사다리꼴 넓이가 10이 되도록 어떻게 하죠? 그래서 얘는 모순이에요. 요 위쪽에 잘린 삼각형 넓이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모순. 그 다음 세 번째, 2가 넘어오면 되겠죠. 똑같이 그려주세요. 그러면 2가 이쪽 언저리에 있을 거고 여기 절편이 n분의 4였고 y절편 4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 넓이는 뭐 밑변 높이 다 나와 있으니까 쉽겠죠. 근데 얘 넓이가 궁금한데, 이 정도는 우리 적용합시다. 우리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m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두 점을 잡고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비교를 해도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대 m이어야 하죠. 그래서 밑변이 k면 높이가 mk 라고 잡혀야 기울기 m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얘 길이가 2 빼기 m분의 4인데 그걸 m 곱하면 요 높이가 나오는 거니까 뭐 함수값 넣어서 사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곱하고 m까지 곱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넓이가 2분의 1에 얘까지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넓이는 2분의 1에 2의 n분의 4를 제곱하고 기울기 m 해주면 얘 한 번이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해서 이거 하나씩.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게 10이 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일단 2분의 1이 다 있으니까, 자, 이게 10. 2분의 1이 다 있기는 한데 여기서 2 빼냅시다. 그럼 얘가 2 될 거고 1 되고 2 돼요. 그 다음에 2 지워주면은 2 되고 8이네. 그럼 이쪽에서 2 하나씩 다 지워요. 4. 그럼 이쪽에 m을 다 곱해주면은, 자, 얘는 4가 됩니다. 그 다음 이쪽은 m 제곱, 요거 1-m분의 2의 제곱인데 m 들어가요. m-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m 곱해줬으니까 5m. 자, 그럼 전개해서 m 제곱 빼기 4m 넘어오면 마이너스 5m이니까 마이너스 9m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8. 요건 m-1, m-8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 범위에서 m분의 4가 양수인데 뭐 2보다 작다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과 8을 넣었을 때 1은 성립하지 않으니 8만 괜찮다. 그래서 m은 8. 그럼 여기서 하나 구했으니 다 더하면 7이다 하고 넘길 수 있죠.
그래서 10번답지 않게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가 좀 나왔는데 기울기 그리고 직사각형 넓이 가지고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칠판 지우고 나서 11번부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차가 정수인 두 등차 수열 An, Bn이 나와 있고 자연수 M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나와 있어요. 근데 가조건도 이제 나조건도 보면은 뭔가 AM과 BM을 빼고 싶어야 해요. 그래서 CN이라는 걸 AN 빼기 BN으로 두고 변하는 두 수열을 각각 관찰하는 게 아니고 빼서 하나의 수열을 관찰하는 게 문제를 풀 때 좀 더 직관적으로 조건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 조건을 보면은 C1의 절대값이 5다 다시 쓸 수 있고 나 조건에서 CM은 0인데 CM 플러스 1은 음수. 그러니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이 C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한테 AM과 BN의 공차가 모두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요 CN의 공차도 정수. 근데 음수임이 알려졌으니 공차는 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토대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럼 우리 감소하는데 0인 점이 3보다 크거나 같은 M 넣었을 때 생겨야 하니까 절편을 M 하고 찾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1은 당연히 M보다 왼쪽에 있을 거고 여기가 1,5라고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는 1부터 M까지 더한 게 AK가 9라고 나왔어요. 그럼 조건을 다시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 빼기 BK를 구해서 요게 9니까 BK를 따로 구하자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M까지의 합이 9라고 했는데 저희 요 5랑 0, 자, 여기 M,0이에요. 그래서 이게 1, 그러니까 5부터 해서 뭔지 모르겠고 M개의 항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0. 그럼 여기에 이렇게 둘이 짝지었을 때 얘랑 얘가 5로 일정하고 우리는 항의 개수가 M개임을 알고 있어요. 그럼 5에다가 뭘 곱해야 될 건데 M을 일단 정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공차가 음의 정수임을 활용해야 하니까 이 기울기부터 분석을 좀 합시다. 얘는 지금 n-1이고 얘 길이가 5니 기울기는 n-1분의 -5예요. 얘가 음의 정수. 그럼 요 n-1이 5의 양의 약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이 n-1이 1이거나 5니까 2거나 6이다 찾으면 되는데 아까 맨 처음에 m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으니까 얘 제껴주시고 m은 6으로 결정. 그럼 이쪽이 6이었으니 우리 항의 개수가 m개, 6개로 결정. 그럼 5가 지금 3쌍 있는 거니까 15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게 9였네요. 그럼 제가 다시 썼을 때 9 빼기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거 이렇게 있겠죠. 그럼 넘기고 넘겨주면 얘가 -6이니까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6. 자, 그리고 나서 12번인데 이쪽에다가 합시다. 우리 문제를 읽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y는 2분의 1 x랑 원점에서 접해요. x좌표가 양수인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그림이 당연히 y는 2분의 1 x 있고 0에서 접하고 뚫고 지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한테 fx랑 OA로 둘러싸인 부분. 자, 여기가 O,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여기에 넓이를 S1. 자, 그 다음에 AB와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했고, 얘네 둘이 지금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 수투에서, 아니, 미적분에서 정적분을 행해야 하는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이런 단서가 나오면 두 가지 정도 쓸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공통 부분을 잡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준 그림을 보면은 공통 부분을 뭐로 잡아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공통 부분은 지금은 별로. 자, 아니면 정적분이 0이다를 쓰셔도 괜찮죠. 지금 상황에선 0부터 여기 B의 X좌표까지 정적분을 하면 0이다. 근데 대신에 fx랑 얘를 뺀식이 돼야겠죠. 그래서 요 해석을 인테그랄 0부터 여기 x좌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fx 빼기 2분의 1 x. 자, 원래는 절대값이어서 둘이 같다를 써줘야 하는데 그냥 정적분을 0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여기 일단 채워줘야 되고 이게 0이다 가지고 문제 풀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이 식을 작성해야 하니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인수정리 이용합시다. 자, 0에서 접해요. 이쪽 알파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할까? 인데 AB를 루트 5라고 주셨고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 여기 1이라 여기 루트 5. 그래서 이쪽은 알파 더하기 2다. 그러면 fx 빼기 2분의 1 x라는 이 식을 제가 알파 플러스 2까지 정적분하면 0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 정적분하면 0이 나와요. 근데 그 식이 뭐라고? x 제곱 0에서 접해요. 알파에서 뚫어요. 알파 플러스 2에서도 뚫어요. 그래서 이 식을 정적분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전개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구간의 양 끝에 걸려있는 게 되게 특이해요. 여기에도 인수로 있고 여기에도 인수로 있어서 그래서 인수를 살짝 조정해 주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제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여기 있는 얘 x에서 알파 플러스 2 하나 해주고 마이너스 2 했으니까 플러스 2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요 놈을 제가 다시 썼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냐? 인테그랄 0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 x의 제곱 x에서 알파 플러스 2 뺀 거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얘 2랑 이거 나머지들 전개하면은 이에 인테그랄 0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 x의 제곱 x 빼기 알파 플러스 2로 쓸 수 있는데 선생님 왜 굳이 이렇게 하신 거죠? 인데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저희가 이쪽에다 살짝 그릴게요. 요런 대칭성이 예쁘게 나와 있는 사차함수가 그려지고 이쪽이 0, 이쪽이 알파 플러스 2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건데 넓이 공식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30분의 최고차항 계수 하시고 얘랑 얘를 빼서 5제곱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뭐죠? 0에서 접하고 알파 플러스 2에서 뚫는 3차함수죠. 그래서 여기 0, 여기 알파 플러스 2 하면 이쪽으로 둘러싸인 부분 찾으면 되고 얘도 12분의 최고차항 계수하세요. 알파 플러스 2에 4제곱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넓이 공식 쓰려고 이렇게 인수를 쪼갠 거예요. 미적분에서도 대칭성 이용해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나 선대칭성 많이 이용하니까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게 0이라는 계산해야 하니 얘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k에다 1 넣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 x축보다 밑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하니 여기에 2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넘기면 12분의 2였으니까 6분의 1 알파 플러스 2의 4제곱. 자, 근데 우리 알파 플러스 2는 무조건 양수임이 확정된 숫자니까 다 지우세요.
그럼 알파 플러스 2가 여기 넘어가서 5고 알파는 3이죠. 그러면 알파는 3 가지고 여기 식이 결정이 됐으니 우리 f의 1은 2분의 1 넘어오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 넣어주면 1 빼기 3, 1 빼기 5 1 빼기 3, 1 빼기 5 마이너스 2개 있는데 한 번에 결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8이니까 2분의 16, 2분의 17. 자, 그래서 넓이 공식을 모르면 얘를 다 전개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항이었죠. 자, 넓이 공식,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4차 함수의 길이, 비율 관계 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물론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쓸 수 있는 거고,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항이니까 잘 얻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칠판 지우고 1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상수 a, b가 나와 있고 b는 0보다 크다 돼 있죠. 그런데 함수 fx를 a를 기준으로 해서 작거나 같은 쪽, 큰 쪽에 각각 다른 함수 주셨고, 근데 얘가 다음 조건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줬어요. k의 최대 4b 플러스 8. 그랬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건데 조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b가 t부터 k까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fx 그래프랑 y는 t의 교점의 개수는 1이다인데 제가 살짝 발문을 바꿨어요. 우리 함수의 교점, 두 함수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근데 이렇게 표기하건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건 상관은 없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위치관계를 설정한다. 이게 메인으로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3월 달에도 이제 해설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교점의 개수라는 건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서 모든 상황을 다 관찰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각각의 함수, 그 교점의 개수를 찢어서 다 관찰한 다음에 걔들이 어떻게 이어붙여야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관찰하기 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함수, 이 함수를 각각 그려볼 건데 얘는 b라고 점근선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의 x제곱, 밑이 2니까 증가하는 함수고 이쪽에 채워진 점 x좌표 a 설정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빵개의 교점을 갖고 얘는 1개, 자, 숫자로만 쓸게요. 이쪽을 기준으로는 또 빵개, 그 다음에 1개, 여기도 1개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빵개라는 교점이 0, 1, 1, 1, 0 하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그래프도 그려볼 건데 이 밑에 그래프는 얘보다 높이 있는 3b 라는 애를 갖습니다. 근데 이 3b가 지금 여기 있을지 이 위에 있을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b보다는 위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분의 1이 미치니까 감소하는 개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또 교점을 관찰해 보면은 이쪽에 빵개, 이쪽에 1개 쭉 가는데 1개로 있다가 여기 빵개죠. 얘도 빵개인데 이 위에 빵개, 여기에 또 빵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우리는 b보다 큰 범위의 t에서 실근의 개수가 1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b부터 3b 이쪽의 위치 관계는 무조건 결정된 상황인데 얘랑 얘가 어느 높낮이를 갖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4b 플러스 8이라는 걸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b랑 그 다음 3b랑 얘의 대소관계를 따지면 당연히 둘이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 되고 b 플러스 8입니다. b가 양수니까 8 더하면 얘는 심지어 8보다는 더 커요. 그래서 k의 최대값이 3b라는 점근선보다 큰 쪽에 잡혀야 하기 때문에
점근선, 점근선, 4b 플러스 8. 이 개형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특수한 경우인 얘가 이쪽에 닿아 있을 때부터 우리가 관찰을 해야겠죠. 그래서 B라는 게 이렇게 있고 3B라는 게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제일 밑에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된 상황부터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자, 그런데 얘가 굳이 이 밑으로 안 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얘에다가 조금 일반적인 경우인 B가 3B가 여기 있는 점보다 더 위쪽에 있는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교점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개형을 보면은 B보다 큰 T를 그어요. 한 개 잘 나오다가 자, 여기 빵개, 여기 빵개, 이쪽에 한 개. 그리고 나서 이쪽도 여전히 한 개고 우리가 이 위에까지 쭉 한 개 가다가 여기서부터 빵개, 위에도 빵개. 그래서 지금 저 실근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범위가, T의 범위가 어디까지 형성이 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호 없이 형성이 됐어요. 그럼 4b 플러스 8이라는 게 아까 3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4b 플러스 8이 될 수 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태죠. 그래서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인데 얘는 제가 교점을 조사를 해보면 빵개 나와 있다가 여기서 빵개, 그 다음에 한 개가 나와 있는데 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 개 하고 멈추고 이쪽에 빵개가 형성이 돼요. 근데 우리는 B부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냐를 봐야 합니다. B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최대 값이 되는데 얘가 4B 플러스 8이면 3B랑 4B 플러스 8의 대소관계가 맞지 않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개형을 위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이게 겹치는 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2라고 해야 됐으니까 우리 4B 플러스 8은 무조건 위쪽에 형성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개형에서 여기 있는 끝점이 3B일 때 연결이 되고 쭉 타고 올라갈 수 있구나.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둘의 결과로 뭘 얻을 수 있냐? 2에 A 플러스 3제곱 더하기 B 라는 여기 A라는 경계 있죠? 여기에다가 자, 여기 플러스였네요. 여기에 A를 넣으면 이제 3B가 된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제곱 더하기 3B가 4B 플러스 8이다 라는 조건 하나. 자,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4B 플러스 8이다 라는 조건 하나 얻을 수 있어서 얘를 정리한 다음 A, B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하는 거 잘 봅시다. 여기 B 넘기면 2가 있는데 하나 약분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4 곱하기 2의 A 제곱은 B하고 바뀝니다. 근데 얘는 제가 B를 넘겨서 얘를 다시 쓰면 2의 A 제곱 분의 32가 B 플러스 8이에요. 그럼 우리 지수식을 다루면 뭔가 계산이 좀 더러우니까 얘를 전 곱할게요. 곱하면 어떻게 되냐? 2의 A제곱들이 서로 소거가 되고 4와 32를 곱할 겁니다. 그게 B와 B 플러스 8 차이 나는 양수 둘을 곱한 거예요. 근데 얘도 적절히 제가 2 하나 여기다 주면은 8 곱하기 16이 되고 딱 8 차이 나는 양수 둘이죠. 그래서 뭐 펼쳐가지고 인수분해 해도 상관없지만 8, 16 하고 대입법으로 풀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가 8로 유일하게 결정이 되고 이쪽에 8을 넣으면 약분이 돼서 A가 1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8과 1을 더해서 9라는 1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부터 뭔가 지수함수의 개형 추론을 시켜서 이제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 대소관계부터 잘 따져서
어디에 점근선을 놔야 할까? 결론적으로 이 개형 두 개를 잘 걸러내죠. 사실 얘도 제가 해설하니까 보여드린 거지 현장에서는 이제 얘만 딱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3번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14번 칠판 지우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 접선을 그어요. 근데 y절편을 gt라고 정의를 해주셨으니까 자,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발문이에요. y절편의 방정식. 얘는 ft라는 함수값에서 t, f't를 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그냥 식작성하고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다들 잘 구했다고 칠게요. 자, 아무튼 이 fx랑 gt가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데 나한테 절대값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도록 하라고 하셨죠. 그럼 나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그냥 둘 다 0이다 라는 결론밖에 안 되니까 f의 k는 0이면서 g의 k도 0인,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인 k가 딱 두 개가 되도록 개형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풀어야 되는 연립방정식이 뭐가 됐냐? fk는 0, 그 다음에 f의 k는 kf'의 k. 자, 이 두 개를 만족시키는 k가 딱 두 개만 되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 감이 잘 안 잡히니까 수식으로 좀 가볼게요. 첫 번째, f의 k가 0이라고 했으니까 요놈의 좌변이 0이 되는데 만약에 k가 0이라면 0은 0이다. f'k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f의 0은 0이면서 f'의 k는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k가 0이 아니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0인데 얘가 0이 아니니까 f'k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f'k는 0이 되도록 꼭 조건을 지켜줘야 해요. 그래서 제가 fx 위에 수많은 점들을 잡는데 어떻게 잡아야 하냐? 일단 이 중에 x좌표가 0인 지점이 어딘가에는 있겠죠. 그러면 걔는 하나니까 유일하다고 치고 그걸 기준으로 제가 0이 아닌 곳을 다다다닥 잡으면 어떤 지점이 포함되어야 되냐?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미분계수가 0인 지점들이죠. 얘들이 k가 될 수 있는 일단 후보다. 자, 그런데 저한테 함수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0,0이라는 게 fx 위의 점이 되도록 대신에 0,0에서의 미분계수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 라고 했죠. 그래서 0,0이 이쪽에 있는 점이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곳에 있는 점이어도 원점이면 fx로 쳐줍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자, 이거인 k가 두 개라고 했는데 제가 연립방정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연립방정식이 뭐냐면 얘도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k를 찾아야 하는데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k도 두 개, 이걸 만족시키는 k도 두 개는 최소한 있어야 합니다. 그럼 fx는 0이라는 걸 보면 fx와 x축 사이에 교점을 제가 두 개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개형에서 접한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k의 후보가 얘나 얘가 됐죠. 자, 그리고 얘도 얘나 얘가 됐어요. 자, 그 다음 얘를 해석을 더 해드릴 건데 이 친구는 제가 식을 살짝 조작을 하면 k분의 f의 k는 f'k고 이 식은 우리가 원점에서 fx에다가 그은 접선, 그 접점이 k,fk야 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이 친구는 우리가 기울기함수라고 부르는데 원점에서 y는 fx에 그은
접선의 접점이 K, FK여야 해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원점 후보지가 딱 2개였는데 우리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건 이쪽에 곡선 그 자체, 그 다음에 변곡접선 위에서만 그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변곡점 빼고. 그래서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애초에 이 2가지 중 하나인데 얘는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K가 된다, 원점이 된다면, K가 원점이 된다면 이거 하나 그을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얘도 2개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2개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원점이 얘가 돼야 할까, 얘가 돼야 할까, 아니면 이계형일 때는 얘가 돼야 될까, 얘가 돼야 될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이 연립방정식을 찾아야 한다고요. 자, K의 후보가 2개여야 하고 이 2개가 모두 인정은 돼야 돼요. 근데 요놈, 얘가 원점이면 F형은 0인데 미분계수는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적합하고 얘는 0이 아닌 K가 되니까 미분계수 0에 적합해요.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닌 다른 K1이라고 하면 얘는 합격인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얘를 K1이라고 하면 얘는 0이 아니니까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양수인 미분계수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이 세팅은 탈락. 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K1, 여기가 0. 딱 이 세팅만 괜찮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 2가지 다 어차피 개형이 0이 아닌 곳에서 접하고 0에서는 뚫는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으니까 2가지 개형을 고민하는 게 의미가 없었네요.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서 0에선 뚫고 K1에서는 접하는 이 함수의 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까지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4번 저는 풀면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풀었잖아요, 그쵸? 이 연립방정식 만족시키는 K가 딱 2개가 되도록 해야 돼요. 2개만 되도록. 근데 그냥 풀어보니까 얘가 0임을 줬으니 여기에다 0을 넣어요. 그러면 얘가 0이냐 얘가 0이냐 가지고 2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 원점이면 미분계수 상관없음. 근데 원점이 아니라면 미분계수가 0이어야 함. 근데 연립방정식인데 각도 만족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fx랑 만나는 점이 2개임. 그리고 원점에서 fx에다가 그은 접선이 2개임. 이게 다 만족시키도록 fx를 결정해야 하니까 일단 x축이랑 2개의 교점을 갖도록 하고 원점이 어디일지를 코카콜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원점이면 이 밑에는 만족시킵니다. 싹. 근데 여기 있는 저희가 처음에 풀었던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은 뚫는 점, 그 다음에 접점은 원점이 아닌 점이라고 형성을 시켜주시고 식을 이렇게 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만 남기고 식을 작성을 했고 박스 밑에 1을 넣어서 이제 해봐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계산이 또 만만치 않으니까 잘 마무리 해봅시다. 자, 우리 F의 1이라고 했는데 뭐 저기다 넣으면 되는 거고 G의 1은 F의 1 빼기 F'의 1이 됐어요. 그럼 F의 1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구한 거에서 쓸 수 있으니까 4F의 1 그 다음에 2G의 1 이걸 6F의 1 빼기 2F'의 1 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바꿔서 F에 대한 걸로 다 표현해주면 K1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F의 1이라는 게 1 빼기 K의 1입니다. 제곱. 그 다음 F'1은 우리 이 정도로 할게요. 얘가 제가 변수를 신경 쓴다고 신경 썼는데 죄송한데 3K1으로 합시다. 3K1. 자, 왜냐하면
이걸 미분했을 때 곱에 미분하면 좀 짜쳐요. 이 앞에서 너무나도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0, 여기를 3K1이라고 하면 이쪽은 비율관계 때문에 K1이 되고, 극대극소의 X좌표를 다 아니까 F'1은, 자, F'X는 최고 차익에서 잘 반영해서 X 빼기 K1, X 빼기 3K1 하고 써줘서 여기다 1을 넣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아, 그래서 F'X는 3에 1 빼기 K1, 1 빼기 3K1.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 또 개수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죠. 자, 그럼 여기다 6을 넣읍시다. 6, 1 빼기 3K의 1. 자, 그 다음에 빼기 2니까 빼기 6에 1-K1, 1-3K1. 자, 그럼 6에 1-3K1으로 다 묶고 싶고, 여기에 1-3K1, 여기에 빼기 1-K1이 남아요. 자, 그런데 얘를 정리하니까 1이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3K1 더하기 K1이니까 마이너스 2K1이죠.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주면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36K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2니까 12K의 1. 그 다음에 1이 넘어와서 더하기 1은 0이고, 얘네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K1이 6분의 1. 그러면 얘는 2분의 1. 아, fx가 결정이 됐어요. 2분의 1인데. 자, 근데 문제에서는 저한테 f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에서 2분의 1 빼면은 2분의 7이죠. 그러면 4 곱하기 4분의 49니까 49다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의 1은 49. 자, 이거 문제를 얼렁뚱땅 풀기에는 되게 이제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 아, 그냥 원점에서 근 접선 2개. 근데 미분계수가 이제 0이면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울기 함수로 관찰해서 2개가 되도록 하면 금방 개형 찾죠. 근데 뭐 답이야 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 납득하는 과정, 엄밀하게 납득하는 과정이 어려우니까 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뭐 저는 문제를 풀 때 뭐 이렇게 풀었지만, 이제 해설지를 읽어보니까 이걸 둘 다 만족시키는 개형은 이제 다음뿐이다 하고, 뭐 제 입장에서 설명이 되게 비약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4번은 제가 나름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잘 납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4번도 이렇게 맞췄고, 우리 중간이 헬이었다, 그쵸? 9번부터 해가지고 14번까지, 저는 9번도 사실 만만치 않았고 10번도 만만치 않았고 11, 12, 13, 14 준킬로를 그냥 확 다 올려버려서 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때문에 15번 보통 버리는 친구들이 많았을 건데 15번 난이도를 낮추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칠판 지우고 15번 한 다음 주관식도 쭉 보도록 합시다.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제가 학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좀 푸는데, 제가 올해 4월 종로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근데 얘랑 정말 똑같은 문제가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진짜 이제 적중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하게 풀었습니다. 물론 종로 모의고사가 더 어려웠는데, 자, 그래서 일단 문제 읽어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 뭐 이거 틀린 친구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틀렸으면은 아예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인데, 자연수니까 3의 배수일 땐 3으로 나눠서 자연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자연수가 아니면 좀 생각을 해봅시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에는 얘랑 더해서 무조건 나눠져요. 근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면 제곱했을 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로 자동 보정됩니다. 그래서 얘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역시나 3의 배수예요. 그래서 우리 3의 배수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해서 얘가 무조건 3의 배수야 라는 걸 알았으면은, 아, 모든 항이 계속 자연수로 뱉어지는구나
라고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찌됐건 A4랑 A5를 더해서 5가 되게끔 하라 그랬는데, 그럼 저한테도 역시나 관건은 A4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예요. 그럼 A4가 3의 배수라고 치면은 A5는 얘를 3으로 나눈 값일 텐데, 3의 배수와 3분의, 그냥 식으로 써도 돼요. 3분의 4A의 4. 얘가 지금 5가 되도록 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4분의 15니까. 그래서 우리 자연수만 내뱉기로 했으니까 얘는 땡. 자, 그 다음 A4는 3의 배수가 아닐 때, 자, 뭐 다른 거라고 합시다. 이러면 얘가 요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A4에다가 3분의 A4의 제곱 더하기 5인데 이게 지금 5가 되도록 하래요. 그럼 뭐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될 건데 A의 4가 딱 2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A4를 찾아주시면 좋고, 그럼 저한테 A1, A2, A3, A4, A5까지 해서 얘가 4. 2죠. 자, 그리고 뭐 A5는 그냥 1 구했으니까 적어줄게요.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되는 이 수열의 범위가 되게 좁아졌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역추적하면 되는데 AN 플러스를 가지고 AN을 추적을 할 때 이 정도 기법도 자주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점화식을 거꾸로 탄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AN은 하고 3AN 플러스 얘 때문에 AN은 3A의 N 플러스 하고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얘는 A의 N이 루트하고 3A의 N 플러스 1 빼기 5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얘도 여전히 자연수여야만 한다고요. 자, 그래서 자연수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잘 하시고 3을 곱하거나 3을 곱한 거에서 5 빼고 루트 씌우거나 이 규칙을 잘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에서 위의 규칙 적용한다 치면 3 곱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얘에서 5 빼고 루트 씌우세요. 둘 다 괜찮죠. 그래서 얘네 둘은 확정. 자, 그 다음에 또 3 곱하세요. 괜찮네요. 얘에서 5 빼고 루트 씌워보세요. 루트 13인데 자연수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탈락. 자, 그 다음에 얘도 3 곱합시다. 3 괜찮죠. 그리고 나서 얘에서 5 빼고 루트 씌우면 이제 허근까지 나옵니다. 말이 안 돼요. 자, 이 상황에서 또 3 곱하면 54 괜찮죠. 얘에서 5를 빼세요. 49 루트 씌우세요. 7. 자, 얘도 마찬가지 3 곱하면 9예요. 얘에서 5 빼고 루트 씌우세요.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이 무리 없이 나왔으니까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4에다가 16에 2 더하는 거니까 18이고 72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5번이 되게 간단했던 문제여서 앞에서 되게 힘들어서 15번을 못 푸는 일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 객관식은 이렇게 끝났고 주관식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의 진수 조건 절대 빼먹지 마시고 17번은 우리 절편에서의 미분계수예요. 이거 미분하는 게 아니고 가리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5에만 1을 넣어서 7이라고 바로 끝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이 뭔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저희 원생들한테 저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합성함수의 미분을 가르치는 편이라서 이렇게 풀이를 해볼게요. 자, 이 주어진 식을 우변에 있는 0부터 마이너스 x까지 ftdt를 옮겼을 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원래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해야 되고 이걸 만족시키는 fx를 찾아라 인데 얘를 보는 거는 추가적인 미지수를 더 관찰해야 돼서 별로고 저는 이 식을 미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f의 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는 6x의 제곱인데
자, 이 친구는 무조건 우함수예요. 무조건 우함수입니다. 우함수인데 fx의 항 중에서 짝수, 차수인 항을 모조리 2배 한 친구예요. 그러면 얘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 식을 통해서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1차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없습니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f의 1이 5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3이 결정되고 얘는 2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a의 값까지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f1을 그러니까 fx 다 구했죠. 그래서 뭐 답지의 해설 3점짜리니까 그냥 시간 쏟아도 될 것 같은데 이번 시험은 3점짜리가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면 4점짜리에서 되게 부담을 느낄 만한 시험이었어서 이렇게 풀이를 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넣었을 때는 12에다 4를 더하는 거니까 f의 2는 16이다. 결론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19번 치고 난이도가 상당한데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좀 기분이 나빴던 게 뭐냐면 굳이 발문을 이렇게 꽈 써야 될까? 인데 일단 전체 집합 U라는 게 있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까지. 자, 근데 이 중에서 뭐 부분집합 X 잡고 A, B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 자, A는 X의 실수인 4제곱근. 자, 이렇게 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평가원에서는 이런 발문을 본 적이 없어서 되게 낯설고 이게 국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가 싶어서 좀 언짢기는 했는데 뭐 나오면은 제가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일단 풀기야 풀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우리 근은 근인데 근을 K라고 줄게요. K를 4제곱해서 X가 되는 실수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K를 4제곱하면 X. 자, 이 방정식을 K에 대해서 풀어요. 그러면 K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X의 4분의 1제곱 나올 건데 그게 A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X의 4분의 1제곱.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B도 플러스 마이너스 X의 3분의 1제곱 할 수 있는데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풀마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X의 3분의 1제곱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X에다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넣어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제가 숫자를 좀 표기를 할 건데 뭘 표기하는지 봅시다. 자, 얘 만족시키는 실수의 개수를 제가 위쪽에다 표시하고 얘 만족시키는 실수의 개수를 아래쪽에다 표기를 할게요. 그러면 얘는 4제곱근이니까 양수가 들어가면은 2개,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1개. 그래서 양수 애들에 대해서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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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이 계속 성립하다가 0에 대해서는 1이 성립해요. 그리고 나서 이쪽엔 01, 01, 01, 01 이렇게 개수를 가지는데 A의 원소의 개수 9개, B의 원소의 개수는 7개가 되도록 X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X라는 걸 구성을 할 때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구성하자.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게 지금 9라고 했으니 2를 5개 중 4개 선택해야 되고 가장 큰 값으로 형성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4개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랑 3이랑 4랑 5가 들어가고 얘 때문에 얘 4개, 얘 지금 8개 채운 상황. 근데 1개라는 선택지가 얘밖에 없으니까 0도 무조건 들어가야 해요. 자, 그리고 나면 제가 5개를 선택했는데 어차피 이 B라는 원소가 이제 부족한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2개만 더 선택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도 이렇게 선택.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부분집합 B는 7개, 그 다음에 둘둘둘둘 하나 해서 A는 9개 모두 만족을 시켰고 원소의 개수를 최대로 잘 잡은 것 같아요. 합이 최대가 되도록. 그러면 얘들 다 더하면 3만 없어지니까 2랑 4랑 5를 더하면 되고 11을 정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1이고 칠판 지우고 나서 20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두 다항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항등식이고, 항등식은 저희가 수치 대입, 그 다음 개수 비교 따위의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뭐 미분도 할 수 있고. 근데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미분은 잘 모르겠죠. 자, 그런데 k가 0이 아닌 상수인데, 자, 얘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들 모두 0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극한값이 0이 아니다가 사실 조금 깊게 들어가면 0분의 0꼴에서는 분모 분자의 0인자 개수가 같음.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비, 뭐 얘들은 0이 될 일이 잘 없죠. 그래서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음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극한값이니까 어차피 대입을 해야 되고 관찰을 해야 하니 이 극한값에서는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생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f의 2 빼기 g의 2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g의 1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야 하는, 얘를 계산해서 f'2 빼기 g'2 분의 g'의 1은 얼마인가? 자, 이것 따위가 궁금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애한테서는 fx와 gx의 차수가 궁금해야 되죠. 그래서 fx가 n차식이라고 하면 gx는 2n차식이구나 라는 걸로 정보를 얻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항등식에 수치 대입의 후보들이 뭔가 잡혀있는 상황이고, 일단 x에 2, 1 정도는 넣어보고 싶은데 넣어봅시다. 자, x에 2부터 넣어볼게요. 자, 2를 넣으면요, EF2 이게 또 2 넣으면 기가 막히게 2가 나오네요. 2G2 빼기 8 더하기 8이라서 0이에요. 그래서 F2 빼기 G2는 0이라는 값이 찾아졌죠. 자, 그 다음에 X에다 1도 넣어볼게요. 1을 넣으면 F에 1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5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걸 왜 넣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더하기 1인데 우리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쵸? 그래서 얘도 0인 게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날아가니까 우리 f의 1은 1이라는 것도 얻어낸 상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차수 비교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눈에 띄어서, 자, 여기에 x라는 게 인수로 있죠. 근데 얘들은 x를 다 인수로 갖고 있거든요. 그럼 얘도 당연히 인수로 갖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얘 때문에 x에 0 넣으면은 g형이 0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사실 식을 다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계산해 봅시다. n차식인데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해 볼게요. 좌변에 n 플러스 1차식이죠. 자, 근데 우변은 최고차항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얘가 2n차인데 여기에서 2n 플러스 1차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빼기 3차가 있으니까 n의 범위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봅시다. 자, n이 1이면요, 얘 2차고 3차에서 3차 빼서 2차가 나온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근데 2차다? 5차? 빼기 3차? 말이 안 되죠? 그래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차수가 절대 말이 안 되게 되고 모순인 상황이라서 n은 1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fx는 1차, gx는 2차. 그런데 우리 최고차항의 개수도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여기 항이 소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소거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gx의 최고차항 p라고 합시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라는 저 x세제곱의 최고차항, 얘네들 계산하면 0이라 gx의 최고차항은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 조건이랑 좀 버무려 볼게요. f1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여기에다 뭐 넣고 싶었냐면은 이게 0 되는 게 6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6까지 넣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G1이 0이고 G0도 0인 걸 알아요.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2니까 Gx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 하고 바로 찾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G2라는 게 넣으면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F2가 G2랑 똑같고 얘가 어차피 마이너스 8이니까 F의 2도 마이너스 4다 찾으시면 돼요. 그럼 F의 1도 있고 F의 2도 있으니까 X 증가량 1, Y 감소량 5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5죠. 자, 그래서 사실 식이 다 결정이 됐고 저거 계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자, 제가 계산의 결과로 얘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F'E는 어찌됐건 그냥 미분계수니까 마이너스 5로 똑같을 것 같아요. 자, 근데 G'의 2는 얘를 미분해야 하니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될 것 같아요. G'X가. 그럼 여기에다가 2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6이고 걔를 빼면은 더하기 6이 되겠죠. 자, 그 상황에서 여기에 1도 넣으래요. 그럼 마이너스 2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Gx의 최고차의 계수는 아까 마이너스 2라고 결정을 한 상황, Fx의 최고차의 계수는 마이너스 5였는데 제곱하면 25인 상황. 그래서 얘랑 얘가 소거되고 얘는 1이니까 그냥 25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결정하는 게 되게 까다로웠을 수 있을 것 같고 차수도 봐야 되고 그다음 너무 항등식을 잘 주셔서 어떻게든 식이 작성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별다른 미지수를 더 놓고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수정리, 그 다음에 직선식 작성 정도로 충분히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수치 대입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5 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우고 나서 이제 21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5,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표시해 줍시다. 그리고 O랑 C도 사실 연결이 돼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결을 해놨어요. 원위의 점이라서. 자, 그리고 나서 중심각의 크기가 지금 2분의 파이다 라고 했으니 문제에도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에 호 AB 위에 점 C를 잡아요. 근데 어떻게 잡냐면 요 AC라는 이 선분의 길이가 4루트 2가 되게끔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AC 위에다가 또 한 점 D를 잡을 건데 D를 지나고 AO, OA에 평행하게끔 그어요. 자, 그럼 평행하니까 뭔가 생기는 각도들이 동의각 또는 엇각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C를 지나고 AC의 수직인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AC의 수직이라고 했으니 제가 이렇게 연두 색깔로 칠한 두 선분이 있어요. 얘가 이루는 각도가 지금 직각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림이 조금 작아가지고 여기 DCA까지 뭔가 넘어가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암묵적으로 C는 이제 ECD는 둔각이라고 우리한테 주신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 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발문 나오면 항상 사인 법칙을 쓸 생각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사인 법칙은 어떻게 쓸까? 내가 각도 분석을 이쪽 거를 한다면 CD, 여기를 한다면 CDE를 한다면 CE, 그 다음에 ECD를 한다면 ED인데 어떤 각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한테 정해진 이 삼각형, 자, OAC는 결정된 삼각형이에요. 66 4루트 2로. 그러면 제가 이쪽에 각도를 세타라고 잡으면 이등변인 상황으로 잘 나와 있고 얘 한테서 여러 가지 각도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동의각 말씀드렸는데 이쪽도 여전히 세타로 잡을 수 있는 상황.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봅시다.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쪽에 있는 여기 각도 있죠? 얘는요, 전체 파이에서 세타를 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으로 2로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2분의 세타가 되는데, 자, 요 C, 이 삼각형을 보면 얘한테서 외곽이 걸려서 세타가 돼야 하고, 그러면 얘의 크기도 2분의 세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나한테 지금 C랑 여기, 그 다음 얘랑 얘까지 지금 길이가 같은 상황으로 됐고, 중요한 건 저게 이등변 삼각형인 게 아닙니다. 뭐냐면 CED라는 각도가 하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CED를 그려봅시다. 자, 이쪽이 2분의 세타하고 나온 상황. 그럼 우리는 2분의 세타를 어떻게 만들 건데, 처음에 결정된 삼각형 있다고 했어요. 이등변 삼각형. 여기가 6, 여기가 6, 4루트 2. 자, 근데 선생님, 왜 갑자기 세타인 삼각형을 갖고 오시던데, 이등변 삼각형은 수선을 일단 내리고 시작해야 하잖아요. 근데 수선을 내리면 여기 있는 꼭지각이 이등분이 돼서 2분의 세타예요. 아, 그럼 얘도 정확히 절반이 될 거니까 3루트 2라고 하시면, 저는 세타에 대해서 어떤 삼각형을 얻을 수 있냐? 직각 삼각형인데, 자, 얘네 둘이 루트 2 비율입니다. 2루트인데. 자, 그래서 2루트 2로, 자, 2로 나눠요. 그럼 3인데. 그러면 빗변이 3이고, 여기가 루트 2. 그래서 여기가 2분의 세타. 그러면 여기 3, 여기 루트 2니까 루트 7이라는 길이가 하나 더 결정되죠. 자, 그래서 뭐 2분의 세타라는 게 쓰기 좀 거북하시면 뭐 알파라고 치환해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 2분의 세타에 대한 사인 값 3분의 루트 2로 알아낼 수 있으니,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CD, 얘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니까 6루트 2다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사인 2분의 세타는 3분의 루트 2 곱하면은 4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래서 CD의 길이 4.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 CD 길이도 알아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뭘 찾아야 되냐? AD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삼각형의 6요소가 잘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4와 4루트 2를 갖고 있는 요 삼각형을 뜯어서 봅시다. 자, 그럼 각도가 궁금해야 하고, 그 각도는 어디에서 찾죠? 인데 여기 잘 봅시다. 우리 4분 원이지만 항상 원주각과 중심각을 잘 파악해야 되고, 원에서는 원은 항상 각도를 너무 숨기기 편한 도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쪽 각도가 좋을까, 이쪽 각도가 좋을까, 이쪽 각도가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얘밖에 없었어요. 자, 왜냐? 지금 CA라는 거에서 두껍게 원주각 그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떤 호에 대해서 그은 거냐면 CA라는 큰 호에서 그은 거예요. 그러면 걔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쪽이 2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얘를 절반 하면은 이쪽에 있는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 가지고 또 2분의 세타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펼쳤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를 짓자. 자, 그럼 얘를 x라고 하면 마주보고 있는 32, 이게 16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2에다가 4에다가 x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될 거고, 코사인 2분의 세타는 3분의 루트 7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하기 3분의 루트 7 해줍시다. 자, 그러면 넘겨서 3을 다 곱해줘야 될 것 같고, x제곱이니까 3x제곱. 자, 그 다음에 넘기면 8 루트 7x. 자,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16인데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8은 0. 이거 우리는 x만 잘 구해주면 될 것 같고, 루트 7이 뭔가 잘 등장을 한 것 같죠. 자, 그래서 x는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절반. 그러면 부호 결정할 고민 안 해도 되죠.
더하기로 무조건 셀렉트 해주시고 절반을 제곱합니다. 얘 제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6 곱하기 7이니까 112.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곱하면 144인데 그거 더합시다. 그럼 112 더하기 144니까 얘가 256이고 요 루트가 전체 16으로 바뀌네요. 그래서 x가 지금 3분의 16 빼기 3분의 4 루트 7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가 p고 얘가 q인 상황. 그러면 둘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9분의 마이너스 64고 거기에 절대값 씌우고 9 곱하라 했으니 64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도형 분석들을 거쳐서 답이 나오게 됐는데 묵직하게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앞에서도 너무 묵직해서 문제였지만. 자, 그래서 뭐 21번까지 이렇게 봤고 칠판 지우고 나서 2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난이도가 만만치 않고 마지막에 계산까지 굉장히 빡센 문제니까 사고의 흐름을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읽어보면 최고창의 개수가 4고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뭐 일반적으로 이런 개형 아니면은 뭐 이런 개형 그릴 수 있겠죠. 극값을 전부 다 다르게 갖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gx는 아무 말이 없고 hx를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는데 뭐 a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4x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인데 이게 절편이 어디에 형성이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4x 플러스 2는 증가하는 애 근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감소하는 애. 근데 절편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서 x축이 이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이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잡히냐 딱 여기 교점에 잡히냐 오른쪽에 잡히냐 가지고 우리가 개형을 좀 추론할 수 있는데 hx를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hx도 개형을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밑에 조건을 보니까 가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금 gx를 이렇게 주셨죠. 근데 gx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fx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fx가 끽해야 x축과 접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붕 떠 있다 라고 결론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조건이 핵심인데 자, 이 조건이 되게 애매합니다. fx는 당연히 다항함수니까 우리가 미분 가능한 걸 알아요. 근데 좌변에 보면 t분의 gx 플러스 t 빼기 gx는 저희가 미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분 계수 랍시고 뭔가 설정을 해도 괜찮은가 싶은데 시험장에서야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기준이 뚜렷해야 합니다. gx의 그래프를 전체 다 보는 게 아니고 미분 계수만 보는 거예요. 미분 계수. 그러니까 변화율만 보는 건데 얘는 무조건 x랑 오른쪽에 있는 점, x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 그 둘의 평균 변화율을 관찰하고 그 평균 변화율의 x좌표 두 개를 간극을 좁혀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시험장이었으면 g의 프라임에 x 근데 얘의 우극한이니까 뭐 플러스 정도로 적어 두시고 이게 f 프라임의 x야 해서 관찰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극한 값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gx를 어떤 함수로 다뤄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넣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한다고 치면은 g의 t 여기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g의 x 플러스 t 빼기 g의 x 얘가 무조건 0으로 가야 해요.
분모가 0으로 가니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t값에 관계없이 항상 극상수니까 이 t가 변수잖아요 지금. 그래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gx의 우극한과 gx의 함수값은 똑같아 라는 결론으로 다가가셔야 하고, gx를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g의 x 플러스 t, 우극한과 함수값은 같은 함수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x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 절대값을 우리가 결정해야 돼. 모르는 함수에다가 넣어줬으면 당연히 fx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붙인 것 중 선택해봐 라는 의미죠. 그래서 gx는 구간이 어디에서 갈릴지는 모르겠지만 fx 아니면 마이너스 fx 중에서 선택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저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 일단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극값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는 그렸으니까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지점 얼마 정도일까? 이렇게 그래서 fx랑 마이너스 fx 중에서 선택을 해서 gx를 볼 건데, gx는 fx나 마이너스 fx 중 선택할 거예요. 근데 우미분계수가 항상 f'x가 되게끔 생각을 합시다. 그럼 요 지점에서, 그러니까 g' 원래는 f'을 그려가지고 gx를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데 관찰하는 입장이니까 여기를 쭉 타고 가요. 근데 왜 얘죠? 얘는 미분계수가 음수예요. 근데 gx는 이 둘 중에서 미분계수가 양수인 지점만 계속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수인 지점을 선택하는데 이쪽에서 gx는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쪽에 채워버리면, 함수값을 채워버리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다 비워두시고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 또 증가하는 부분, 또 증가하는 부분을 계속 선택합니다. 그럼 우극한과 함수값을 같게 해, 여기 채워. 우극한과 함수값을 같게 해, 우극한과 함수값을 같게 해 라고 해서 이 빨간색을 gx로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대입 그리고 계산으로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나조건을 좀 봐야 돼요. gx의 그래프는 뭔가 대충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이 개형이 온전치는 않은 것 같으니까 후보정을 좀 해야겠죠. 나조건에서 gx,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gx, hx를 봅시다. gx는요, 최소. 자, fx가 갖고 있는 제일 작은 최소값이 있을 거예요. 얘가 0에 닿으면 당연히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반적인 개형을 그린 거라 세 군데서 불연속이 되겠다 의심이 되지만 한 군데는 연속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두 군데는 극값을 무조건 다르게 해야 하고 최소값을 0으로 설정해버린 상황이니 0이라는 값을 갖게 만들 수가 없어서 정확히 무조건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gx는 우리가 최소 두 군데서는 불연속점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hx라는 저 녀석이 gx를 커버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교점, 그러니까 a라는 게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럼 생각, 절편이 많아야 하나예요. hx는 절편이 많아야 하나.
절편이 무조건 많아야 한 개입니다. 근데 이 gx라는 게 최소 두 군데서 불연속이니까 제가 그 지점을 뭐 k의 1, k의 2라고 할게요. 뭐 k3는 연속으로 잘 맞춘다고 치고, 그러면 hx가 어떻게 gx를 연속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곱한 함수를 어떻게 연속해서 만들 수 있을까는 일단 절편으로 하나 커버할 수 있어요. hx의 좌극한과 우극한과 합수값이 전부 다 0이 되면 gx를 곱했을 때 얘가 불연속이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연속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들 외우고 있는 게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의 확정입니다. x는 a에서 연속과 x는 a에서 연속을 곱하면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근데 x는 a에서 불연속과 x는 a에서 연속을 곱해서 연속을 만들려면 반드시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가 함수값이 0이 되도록 설정했어야 됐죠. 그리고 나서 불연속과 불연속을 곱하면 불연속끼리의 계산값이 같아야 돼서 직접 계산해봐 였는데, 요 불연속은 무조건 부호가 반대이네요. 어느 지점을 불연속으로 잡더라도 여기가 k면 이쪽은 마이너스 k로 가는 불연속. 그래서 hk가 불연속점을 갖되 어떤 식으로 가질 거냐면 얘 똑같이 가지면 됩니다. 아니면 반대부호로 가지면, 반대부호는 안 될 것 같고 반대부호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좌우극한의 부호가 다르다. 불연속점을 갖는데 좌우극한 부호 다르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더하면 0이 되는 이 상황. 그럼 결론 지읍시다. gx는 최소 2개는 불연속인데 hx는 많으면 2개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hx는 많아봤자 2개의 커버 가능한 함수, gx는 최소 2개는 불연속인 함수니까 gx는 불연속점이 2개다. hx는 절편도 같고 불연속점이 반대 부호여야 한다. 근데 우리 hx는 무조건 a에서 불연속이 의심되는 애죠. 그래서 얘 좌극한인 4a 플러스 2랑 2a 플러스 3 둘이 더해서 0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4a 플러스 2가 2a 플러스 3이다. 풀어주면 a가 2분의 1로 결정이 되죠. 그럼 a가 2분의 1인 상황이니 우리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고 2분의 1이 구간의 경계로 잡히면 오른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함수 얘 봐야 합니다. 왼쪽은 기울기가 양수인 함수 얘 봐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놈이 불연속을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절편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그 다음 불연속점은 x는 2분의 1에서 그럼 gx의 불연속점들은 얘랑 겹쳐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을 이쪽에 두시던 케이스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이 이렇게 두 줄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당연히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0이라는 값이 있는데 우리 박스 밑에 g0은 3분의 40이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 양수인 값으로 적합하죠. 그런데 두 번째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쪽에 있고 2분의 1이 여기에 있으면 0이 이 부근에 있을 건데 여기에 0 음수값 g0이 3분의 40이라는 조건의 모순이죠. 그래서 얘는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돼 있고 이쪽이 연속인 형태로 그래프를 보정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채워져 있고 쭉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시면 돼요. 이쪽은 잘 모르겠음.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쪽은 2분의 1. 자, 그럼 우리는 fx의 극값의 위치를 알게 된 거고
도함수를 기준으로 식을 작성해야겠죠.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해보려고 했는데 도함수로 작성하고 적분한 다음에 G0은 F0이니까 그거 가지고 적분상수 결정하고 또 K에서 0인 함수값을 갖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제가 뭐 알파라고 둘게요. 그러면 도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4차 함수를 미분하는 거니까 16입니다. 16x 16을 최고차항의 개수로 갖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을 근으로 가져요. 그러면 x제곱 빼기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를 근으로 가지니까 전개를 해주면 16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은 알파까지 끼니까 16의 알파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16 곱하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4분의 1 알파인데 얘까지 곱하니까 4알파. 그럼 얘를 적분을 했을 때 fx가 4x의 4제곱 빼기 3분의 16 알파의 x의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4알파의 x 한 다음 G형이 F0과 같으니 3분의 40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제가 K를 넣어요. 그러니까 알파를 넣어요. F알파는 0이다 가지고 식을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넣어서 정리를 했다고 칠게요. 공간이 협소하니까. 방정식을 풀면은 2 알파의 제곱 빼기 2알파의 4제곱 빼기 3알파의 제곱이 2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처리한지 뭐 치환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합시다. 알파는 무조건 2분의 1보다 큰 수예요. 그럼 얘를 뽑아냈을 때 이렇게 되는데 20을 소인수분해해서 먼저 넣어보세요. 4. 근데 2배하고 3 빼면은 8이니까 이 알파가 4라는 걸 알 수 있고 양수값이라서 2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fx가 지금 여기가 전부 다 2 하고 결정이 되니 식을 제가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성된 식은 이쪽에 써볼게요. 4x의 4제곱 빼기 3분의 32x의 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분의 40 결정됐고, 문제에서는 이제 G1과 H3 마지막까지 계산 계속 물어보죠. 그러면 G1은 여기 2분의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F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이너스 F의 1은 여기다 1 넣고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38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H의 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2분의 1로 결정이 됐고 이쪽에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9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9를 곱해라. 그러면 3이 약분되고 나서 90에다가 24를 더할 거니까 114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22번도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고 이제 너무 복잡하게 시키고, 그래서 처음으로 일단 이 두 가지 잘 관찰하셨어야 돼요. 미분계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래서 원래는 도함수, fx의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거니까 그게 gx한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먼저 계산을 하셨어야 됐고, 그 개형 가지고 이제 추론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이 추론 방법이 조금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2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정말 어렵죠. 어려운데 이 정도도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공통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제 저는 해설 강의, 그러니까 다른 선택 과목 해설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접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달 6월 모의고사죠. 그 해설 강의, 뭐 아니면 5월 모의고사,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있으니까 그걸로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상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안녕.